반대로 엄마 자신과 자식을 동일시하는 것은 아이와의 사이에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중학생 준호가 학교에서 오자 박상희 씨가 먼저 가방을 살펴봅니다. 준호 가방은 왜 챙기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학교에서 나눠준 유인물이요. 항상 가방 밑바닥에 있어요. 먼저 주는 법이 없거든요. 제가 확인하지 않으면 기한을 넘긴 게 굉장히 많아요. 학교에서 온 가정통신문, 영어대회 참가에 대한 것입니다. 딱 맞을 것 같아. 응? 엄마가 얘기했잖니. 저기 학교에서 하는 거는 꼭 참석을 하라고. 이거는 했으면 좋겠어, 준호야. 준호는 별로 내키지 않는 눈치입니다. 생각해보고. 수학학원 갔다 와서 내일 아침에 이거 신청을 하게. 오늘 안 가. 어디 수학학원 오늘 안 간다고? 예상치 못한 대답. 수학학원을 안 가겠답니다. 자식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관대할 수 있지만 자식이기 때문에 간섭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너무 욕심일 수도 있지만 왜 다른 아이들은 그걸 깨닫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준호는 안 되는 걸까? 좀 암울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막 가슴에 콱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 한때 준호는 엄마의 자랑이었습니다. 미국 학교 생활 3년. 누구보다 뛰어난 성취를 보였고 그때는 엄마 자신이 성공한 것처럼 기뻤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게 이런 거구나. 그 행복. 이 아이가 이렇게 계속만 가진다면 참 좋겠다. 글쎄라고 이제 귀국해 중학교에 들어간 후 상황이 달라졌죠. 엄마는 최선을 다하는데 성적도 관계도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봐봐 좀. 엄마 얼굴 좀 보라고. 할 말 없는데. 이제 할 말 없어? 그래서 이제 나가? 이 모든 상황이 엄마인 자신의 잘못인 것만 반학반 같습니다. 얘기할 때는 조금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얘기 안 해버리더라. 내가 쟤를 어떻게,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켰나, 쟤를 내가 잘못 키웠나,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이렇게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성적 낮고 공부를 뭐 잘한 일에 비하면 못한 이유는 엄마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신 때문이라고 내가 계속 그렇게 말해도 엄마는 자기 자신이 오히려 더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신과 자녀를 동일시하면서 아이의 성공은 엄마의 기쁨이 되고 아이의 실패는 엄마의 좌절이 됩니다.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지나친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실패가 마치 나의 실패처럼 느껴져서 자기가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냥 좀 거리를 두고 아이가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지켜봐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침투를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엄마들이 아이의 어떤 성취나 실패에 너무 불리하지 못하고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함께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부작용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엄마 자신과 자녀의 동일시는 두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강한 모성애가 될 수도 있고 지나친 개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손자들을 돌봐주고 있는 이정재 씨. 직장 생활을 하는 딸을 위해서죠. 결혼을 시키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직장 다니는 딸이 힘들어 보여 아이들을 키워주기로 한 것이죠. 친정엄마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봐봐, 우리 변희겸 여기 나와서 배고프다 얘 좀 봐. 먹을 게 없잖아. 자녀하고 나는 나로 하나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되나 나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자녀는 나하고 똑같은 연관이 항상 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애들은 내가 잘해줘서 우리 지숙이가 잘 살아가는 걸 보았으면 좋겠다.
근데 꼭꼭 씹어. 4살 유나는 요즘 밥을 잘 먹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식사 때면 늘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죠. 지숙 씨는 억지로라도 먹이려 하지만 꿀꺽. 변유나 빨리 와. 친정어머니가 만류합니다. 좀 이따 먹겠으면 쉬었다. 아니 엄마 이거 사탕을 주고 나서 밥을 먹여야지. 이거 하나 줬으면 그래도 먹을 때까진 기다려줘야지. 아이 밥을 두고 친정엄마와 지숙 씨가 충돌합니다. 뺐어. 그래도 그만 먹어. 거기까지. 애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만 먹어. 오늘 할머니 유나 할머니. 두 손자를 키워주면서 7년째 단 하루도 편히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온전히 딸을 위해 살고 있는 친정엄마.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큼 사랑해요. 어떻게? 딸 입장에서 보면 친정엄마에게 엄마 역할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죠. 야, 우린 이거 한다. 우리 이게 멋있는 거 한다. 그 친정엄마가 이제 저한테 이제 그건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윤겸이나 유나가 할머니 얼굴 보고 제 얼굴 보고 애들이 이제 할머니 얼굴 보고 그러니까 그게 좀 내가 얘들 엄마인데 애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혼나고 있구나. 분명 내 자식인데 하지만 두 아이에게는 할머니만 있을 뿐 엄마인 자신의 자리가 없습니다. 할머니가 김숙하고 점수 매겨줘야지 인제. 배 좀 안 해도 돼. 맞았고 아니야. 안 해도 돼. 아 그래도 얘는 이거 엄청 좋아해. 그치 이게 되게 좋지. 친정엄마 때문에 자신이 어른으로도 엄마로도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배 좀 안 해도 되는데. 배 좀 해줘야 돼 얘는. 그치 은겸아 배 좀 해는 게 좋아 안 해는 게 좋아? 하는 게 좋아. 저봐 얘는 해는 게 좋대잖아. 친정엄마가 할머니가 아닌 엄마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엄마가 집에 가기 시기 전에 이제 또 막 제가 막 화를 냈거든요. 나도 애들 엄마라고. 나도 우리 집에는 그러니까 내 엄마가 있는 게 아니고 애들 할머니만 존재한다고. 왜 독립이 안 됐을까를 서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두 분의 정서가 지금 이 노년기의 친정어머니는 중년 부인의 그 심리 상태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이 중년에 따른 사춘기의 정서를 갖고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힘들기도 하고 이런 서로 이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이렇게 너무 뭉쳐져 있기 때문에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아이의 성장에 맞춰 엄마들의 모성과 역할도 발달해야 합니다. 보호자, 양육자 역할일 때 엄마는 많은 부분을 대신해서 도와줍니다. 하지만 유아기를 거쳐 아이가 학령기에 들어서면 모성은 또 다른 모습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 상담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엄마 자신과 아이의 동일시가 강할 경우 계속 보호자 역할에만 머물러 그 결과 아이의 성장, 독립의 기회를 박탈하게 됩니다. 한국과 영국의 엄마를 비교해 볼까요? 오전 7시 30분 초등학교 2학년 딸 서진이를 깨우는 것은 엄마 박미영 씨입니다. 반면 영국 아이 타비타는 혼자 일어납니다. 기상 이후에는 더 큰 차이가 납니다. 급한 마음에 엄마가 아이 발에 양말을 신겨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엄마가 옷을 골라주고 입혀줍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아직 엄마 눈에는 어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도와주는 것이죠. 영국 아이 타비타는 혼자 양말을 신습니다. 옷은 아이가 직접 고르죠. 엄마는 방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My new panties.
아직 혼자 옷을 입는 것이 서툴러 보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타비타가 도움을 청할 때만 관여합니다. I choose the van because 아침 시간, 아이는 여유롭고 엄마는 너무나 바쁩니다. 수진아. 줘봐. 엄마가 줄게. 서진이가 늦게 일어날 때면 밥까지 떠먹여줘야 하는 상황이 되곤 합니다. I'm 거꾸로 해야지. 이렇게. 안 되잖아. 엄마 양치까지 도와주는 엄마. 만약 아이가 지각을 할 상황이라면 엄마 입장에서 가만히 있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엄마들의 마음이죠. 그럼 입 닦아. 아침 우유를 가져오는 것은 타비타의 할 일입니다. what do you want? Shrike. 타비타는 7살. 학교 가는 시간을 맞추는 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엄마가 재촉을 할 뿐 직접적인 도움은 거의 주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습관이 돼서인지 아이는 지 스스로 밥을 먹고 양치질을 합니다. We're gonna be late. 학교에 가기 전 짧은 1시간. 한국과 영국의 먼 거리만큼이나 두 나라 엄마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학교라는 거는 정말 지각을 해서도 조금 사실은 안 되는 거고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고 너가 할 부분은 그냥 너가 해라. 근데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엄마가 좀 도와줄게. 제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I think that independence is important because it creates for a strong individual who will be able to rely on themselves when they get older, which I think is important. 아이를 도와주려는 한국 엄마, 독립심이 중요하다는 영국 엄마.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 궁금증에 해답을 찾기 위해 초등학교 3, 4학년 자녀를 둔 한국 엄마 10명, 미국 엄마 10명을 대상으로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려 합니다. 동성 아이들 어휘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이제 그거 테스트를 좀 하는데 뒤섞인 단어를 재조합해 푸는 단어 퍼즐 게임. 엄마들은 동서양 아이들의 어휘력 테스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모두 3개의 단어가 제시되고 아이들이 문제를 잘 풀지 못할 때 동서양 엄마들의 반응을 비교 관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한국 엄마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아니 그거 말고 회오리 열차라는 단어를 모르자 엄마는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고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할까? 리오의 차는 앞에 있는 단어를 뒤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단어의 순서를 바꾸라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자 회오리 열차. 그제야 아이가 답을 맞춥니다. 미국 엄마는 어떨까요? 아이가 문제를 푸는 동안 거의 말이 없습니다. 아이가 계속 어려워하자 그제야 도움을 줍니다. Like Africa. It's not a lion, not a tiger. It's not an elephant. It's not leopard, is it? 아이는 결국 제 스스로 정답을 맞춥니다. 한국 엄마와
미국 엄마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다른 엄마들을 좀 더 보도록 하죠. 미국 엄마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별다른 개입 없이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That's okay. Just think of something. 아이가 문제를 풀지 못해도 격려만 할 뿐 직접적인 도움은 주지 않습니다. If he missed a letter or something, I would try to, without telling him how to spell it, I would make a noise. Like, I was just watching her, how I would normally try to do, let her. I think when she's doing it, I'm very happy. Well, we always try to encourage the kids to do it on their own, because if you keep showing them how to do it all the time, they never learn to do it on their own. 그렇다면 한국 엄마들은 어떨까요? 회오리 열차라는 단어를 모르자 엄마가 직접적인 힌트를 줍니다. 꾀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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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체적인 단어 안 되는데. 엄마가 대신 풀어주려 하기도 합니다. 저 꾀꾀. 그 말고 잘 보고. sak당한 도움 좀. 그렇지. 직접적인 거. 아이한테 시골 갈 때 못하지? 키즈. 그게 뭐야? 또 다른 말 뭐지? 키즈. 실험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엄마, 우리가 타고 가는 게 귀찮아. 열차라고도 하는데. 열차? 정답은 회오리 열차. 아이의 엄마가 정답 단어인 열차를 직접 말해줍니다. 하지만 아직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다 했어요. 근데 그 순서가 회오리 열차. 그렇지. 다 했어요. 이거 혼자 했어요. 저 안 도와줬어요. 안 되겠어요? 다른 엄마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험자가 나가자 아이 대신 엄마가 문제를 풉니다. 어떻게든 맞출 수 있게 도와주려는 것이죠. 엄마도 어렵다 하면서 모르겠는데. 실험자가 들어오자 그제야 단어 퍼즐에서 손을 뗍니다. 저도 좀 모르는 거예요. 아, 제가 많이 도와주지 못한 게, 이렇게 도움을 주지 못한 게 좀 안타까워요. 아이가 풀기 전에 그냥 제가 빨리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냥 좀 안쓰럽다는. 얘가 이거를 제가 가르쳐줘서 맞췄으면 하는 마음. 최종적으로 통과 아니 통과를 했으면 하는 마음. 네, 제가 알려줘서. 미국 엄마들은 대부분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풀 때까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반면 한국 엄마들은 직접적인 힌트를 주어서라도 아이들이 맞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나라 어머님들은 어떤 성취의 과정보다는 성취의 결과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간에 그러니까 얘가 어떤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래서 애들이 생각하는 과정을 이제 방해한다든지 오히려 지가 가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다른 한국과 미국 엄마의 반응. 이런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여기 이와 관련된 실험이 있습니다. 카드를 한 장 선택하면 자신의 점수와 동시에 상대방의 점수도 알 수 있습니다. 카드 게임을 하는 동안 제시되는 상대방의 점수는 자신의 점수보다 더 많거나 같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카드 게임의 핵심은 엄마들이 상대방의 점수를 얼마나 의식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미국 엄마 11명, 한국 엄마 11명은 fMRI 속에서
방금 보신 카드 게임을 15분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과 손실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과 손실까지 동시에 알게 됐을 때 엄마들의 뇌에는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놀랍게도 한국과 미국 엄마들 간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즐거운 일을 하거나 이익을 얻으면 곧바로 보상뇌, 즉 측핵이 활성화됩니다. 쾌락 중추로 알려진 이 부위는 즐거움과 쾌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카드 게임에서 미국 엄마들은 자신이 점수를 땄을 때에만 보상뇌에 강하게 불이 켜지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이익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죠. 한국 엄마들은 미국 엄마들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점수가 이익일 때 보상뇌가 활성화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보다 더 많은 점수를 냈을 때에만 보상뇌가 강하게 활성화됐습니다. 상대방보다 덜 손해일 때, 그리고 상대방보다 더 이익일 때, 즉 자신이 얼마나 이익을 냈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의 손익에 따라 한국 엄마들의 보상뇌가 반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엄마들의 경우 상대방과 비교해서 더 이익을 냈을 때 만족감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과의 비교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런 동양에서는 제3자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이 자기 셀프 컨셉에서는 핵심인데, 서양에서는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에서도 내가 얼마만큼 점수를 얻었느냐 보다는 남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를 얻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록 절대적으로 손해를 입었지만 남들보다는 많이 받았을 때 오히려 즐거움을 느끼는 굉장히 이상한, 서양 사람들 보게 되면 이상한 반응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죠. 미국 엄마와 달리 한국 엄마들이 사소한 평가에도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데요. 바로 비교 성향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처음에 못 맞췄어? 한국 엄마들은 오직 정답을 맞히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거의 맞췄는데 단어 퍼즐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과 미국 엄마의 말과 태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평가에 대한 부분이 미국 엄마에 비해 한국 엄마들이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가와 관련된 부정적인 말과 태도 역시 무려 4배 이상 많습니다. 어떤 수준에 있었는데 얼마나 조금씩 더 잘해가는가, 그 아이의 내적 과정을 봐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얘가 이루어오는 어떤 결과, 아웃풋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아이를 평가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내 아이가 얼마나 잘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그 결과가 좋은지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해요. 이게 뭐 맞추면은 얘 다음 테스트는 없는 거죠. 그래요? 원래 2차까지 잘했어요. 이게 3차까지 있는 거예요? 아, 네네. 에이구, 아깝다. 이걸 맞춰야 3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책을 안 읽어서 그래. 책이 다 나와, 집에 책 다 있는데. 한국 엄마들의 강한 비교 성향은 아이들에 대한 평가와 결과에 집착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개입으로 이어집니다. 비교 성향은 학습과 연관이 되면 더욱 강해집니다.
저녁을 준비하다가도 미영 씨는 서진이 공부를 챙깁니다. 오, 작서지. 초등학교 2학년인 딸 서진이. 학교에 입학한 후 아이 공부에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둘, 넷, 다섯, 6권 풀어야 돼요. 과목 좀 얘기해 줄까? 수학 3개랑 국어 2개, 한자 하나. 매일매일 아이 공부를 체크하는 것, 요즘 가장 신경 쓰는 일입니다. 뭐 할 거 다 했어? 엄마? 다 했어. 서진이만 봐주면 돼. 아이고야. 왜, 서진아? 내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 왠지 방관인 것 같고, 해야지만 좀 노력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노력이 이루어졌을 때 결과적으로 아이한테 그런 거 보였을 때 좀 만족감도 없잖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자꾸 개입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왜 한숨을 쉬었어? 엄마가 있으면 집중이 안 되니까. 왜 집중이 안 되지? 혹시나 엄마가 보던 앞에서 틀리기라도 하면 형수처럼 혼날까봐. 학교에 들어간 이후 아이가 뒤처지지는 않을까 늘 걱정이 앞서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엄마는 몇 개 많이 틀렸어? 아니, 잘했어. 성적표가 나오다 보니 비교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참 웃긴 게 이제 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는 정말 다 애들이 잘했는데 우리 아이가 못했다면 진짜 얘가 정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준호야.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에 대한 비교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다른 아이들은 잘하는데 왜 내 자식인 준호만 안 되는지 그럴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를 말아야지 다짐을 해도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막 주위에서 이러는 거예요. 학원에서도 그렇고 준호 이렇게 놔둬서 어떻게 공부를 시키려고 하느냐고. 학원 설명회를 한번 갔다가 정말 이제 제가 깜짝 놀랐죠. 아무리 초연해야지 그렇게 하면서도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웬만히 할 만큼 했는데 엄마는 그래도 뭐라고 할까? 그 최상위권에 안 들어가면은 불안한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못하는 일도 있지만 그래도 잘하는 쪽이 아니면은 오히려 싫어하는 것 같아서. 한국 엄마들에게 공부란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남들보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 다른 아이들보다 성적이 좋아야 한다. 이 목표를 향해 엄마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다른 아이와의 강한 비교 성향은 엄마의 역할마저 왜곡시키고 말죠. 공부에 대한 거는 막 다 해주고 공부에 관련된 거 뭐든지 다 해줘서 초능력자 같아요. 어머니는 성공의 성길이라고 적었습니다. 왜 이렇게 적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성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도움이요. 왜 도움이라고 적었어요? 엄마는 뭐지? 형도 공부하는 법을 잘 알려주시고 저도 잘 알려주셔서 무슨 대학교 학업 도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남들보다 더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 엄마들은 학습 매니저로 변해갑니다. 공부와 관련된 선택은 대부분 아이들이 아닌 엄마들이 합니다. 이런 엄마들의 최선은 아이들이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대부분은 어머님들이 열심히 공부만 해. 다른 건 내가 다 뒷받침해 줄게. 이렇게 하셔서 정말 공부만 시키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자기 주도성이라든지 자기 효능감이라는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성취하고 목표를 가지고 세우고 근면성을 가지고 발휘하는 것이
이제 방해를 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잘 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아이가 공부에 대한 동기를 더 저하시키고 그리고 이후에 인생에 대해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성취해 나가는 것들이 발목을 붙잡으실 수가 있어요. 내 아이의 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아이가 몇 점을 받았느냐가 중요하죠. 즉, 내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아이의 점수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엄마들만이 아닙니다. 한국 문화 전반에 비교 성향이 자리를 잡고 있죠. 엄친아 혹은 엄친딸 열풍은 한국인들의 비교 성향이 만들어낸 사회 현상 중 하나입니다. 100점을 맞아왔다. 그러면 당장 우리에게 궁금한 건 뭐냐면 100점 맞은 학생이 몇 명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 아이가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제대로 배우고 있느냐, 학습 자체에 대한 목적보다는,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남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소위 엄친아 열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한국 엄마들은 아무리 많아도 자신의 이익에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남들보다 잘했을 때 쾌락 중추인 보상 뇌에 불이 켜집니다. 남들보다 내가 손해를 덜 보았을 때, 남들보다 내가 이익을 더 봤을 때 즐겁고 기쁜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조금 불편하지만 이것이 과학적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 성향은 사람들의 행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남들과의 비교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지만 불행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못하다는 피드백에 자기평가 점수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자신의 행복이 타인과의 비교에 있기 때문이죠. 자기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자기가 잘했느냐보다는 남이 나보다 잘했으면 기분이 안 좋고 자기가 못했지만 남이 더 못했으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의 행복이 남에게 달려 있는 거죠. 재밌게도 이번 실험을 보게 되면 한국 엄마들의 반응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반응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이 낮다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고 실제로 수치로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지나치게 우리가 남들과 비교를 많이 한다. 그런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지난해 발표된 OECD 주요 국가의 어린이 청소년 행복 지수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경우 53.9점으로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OECD 주요국 중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 영국 레스터 대학에서 발표한 세계 178개국을 대상으로 한 행복 지도입니다. 덴마크, 스위스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군요.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보다 더 낮은 102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성공을 강조합니다. 반면 행복에 대한 가치는 낮기만 하죠. 어머니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성공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행복이 더 중요한가요? 자녀를 성공시키고 싶으신가요? 혹시 그 안에 엄마 욕심이 너무 많진 않나요? 오늘도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가요? 혹시 엄마를 위한 최선은 아닌가요?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간섭하고 개입하고 계시진 않나요? 엄마는 슈퍼우먼도 학습 매니저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모성입니다.